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이민 단속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현지 시간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 업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로 옮겨집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7만 호의 주택 착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H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의 대출은 더 조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 LTV는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러시아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를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도적인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이민 단속국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이르면 현지에서 수요일쯤 전세기로 귀국할 걸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석방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당국의 협조도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갇힌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걸로 보인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들의 귀국 시점에 대해 수요일, 즉 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총영사는 희망하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는 전세기를 현지에 보내 근로자들을 데려올 예정이라고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르면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말 사이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 고위당국자 간 협의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조치를 확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현지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저희 JTBC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 입었던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기존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철창 뒤로 사복을 입은 남성들이 서류를 들고 줄지어 이동합니다. 공장 유니폼도 보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급습에 붙잡혀온 한국인들입니다. 한국 분들이신가요? 체포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수감번호인 A넘버를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분류가 마무리된 사람들은 잠시 뒤 흰 수건과 짐을 들고 다른 건물로 들어갑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30여 명씩 조를 나눠 조사실로 들어갔지만 나올 땐 숫자가 1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부에서 체류 자격에 대한 추가 분류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 시설을 관리하는 이민세관 당국은 수감된 사람들과 외부 소통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접견은 물론 가족 면회도 제한했습니다. 보안요원과 현지 경찰 역시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며 촬영을 통제했습니다. I'm fixing to call the warden and let him know we checked your journalist, you fine. 취재진은 간신히 기존에 잡혀왔던 수감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체포된 한국인들이 기존의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 모여 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Did you see any Koreans there?
other side? They don't go with us because they don't have no criminal record. 취재진이 한국 언론이라고 밝히자 수감자들은 열악한 상황을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미 전역 수용시설 가운데 비위생적인 환경과 수용자 학대로 악명이 높습니다. 곰팡이와 벌레로 들끓는 샤워시설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수감 중이던 인도인이 치료가 늦어 숨진 사례도 있습니다. 폭스턴에서 JTBC 홍지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17년 만에 기능이 쪼개지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해체안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나눠 맡게 했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기능을 가져갑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며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을 맡게 됩니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는데 앞으로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됩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번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9부 3처 20청인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다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번 주 중에 국회 표결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1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출석에 응한다면 역대 통일교 총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한 총재는 특검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건진 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교단 차원에서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특검 소환을 앞두고 전관 변호인들을 선임하며 수사에 대비해왔습니다. 특검팀은 각종 청탁이 한 총재의 지시 아래 이뤄졌다는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업무 보고 문건 등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11일에서 12일 사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집니다. 한편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오늘 새벽 국내에서 3년 만에 개기월식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져서 붉게 물들었습니다. 개기월식이 이제 시작되는 때였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구름이 싹 걷히면서 붉게 물든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네.
자정부터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서서히 가려지더니 새벽 3시가 넘자 새빨간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등은 유튜브로 이번 개기월식을 특별 생중계했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라도 달의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월식을 지켜봤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볼 수 있는 개기월식이었습니다. 이번 월식 전 세계 곳곳에서 관측됐는데요. 튀르키예, 키프로스, 아랍에미리트, 중국, 호주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붉게 물든 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데 왜 달이 붉게 보이는 걸까요? 달이 가리더라도 햇빛의 파장이 긴 붉은 빛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해서 달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밤하늘을 비추는 드론쇼가 서울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1,200대의 드론이 밝게 빛났습니다. 영화 속 혼문을 형상화하듯이 드론이 밤하늘을 스쳤습니다. 남산을 배경으로 라면을 먹는 조이, 서울의 전광판에 등장하는 사자보이즈, 갓을 쓴 진우의 모습까지. 천여 대의 드론이 영화 속 장면들을 서울과 버무려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지난달 트와이스의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서 K-팝 데몬 헌터스의 드론쇼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엔 서울에서 한층 더 다양한 장면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한 한강의 드론 라이트쇼,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2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하반기 첫 공연이 날씨 때문에 하루가 미뤄진 건데 수준 높은 기술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울의 밤을 대표할 행사로 자리 잡은 한강 드론쇼,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 오픈 테니스 결승전에 등장했습니다. 방송국에 대한 검열로 논란이 됐는데 현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아서 애쉬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국가가 재창되는 도중 갑자기 환호인지 야유인지 뜨거운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ABC 방송 중계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 경례를 하는 장면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축구, 미식축구, 이종격투기까지 두 번째 임기에서 6번의 주요 스포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015년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US 오픈에 참석했을 때 이렇게 관중의 거센 야유가 그대로 중계됐었는데요. 이번 US 오픈 결승을 앞두고 미국 테니스협회 측에서 경기를 중계하는 방송사들에게 대통령 참석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반응이나 방해, 중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번과 달리 관중 반응이 생중계되진 않았지만 현장에선 환호, 야유 뒤섞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7만 호, 1기 신도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은 늘리지만 규제 지역과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고삐를 더 조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역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입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 1,800호가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바뀝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공공임대주택, 1988년 지어진 170세대 5층 아파트인데 363세대로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호 착공에 나서는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핵심은 공공 중심의 공급입니다. 부동산 PF 위축, 지방 미분양 증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 역할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LH는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강남 수서,
강서 가양 등에 위치한 3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은 최대 용적률 500% 고층으로 재건축해 2만 3천 호를 공급하고 도심 유휴 부지에 7천 호를 만들 계획입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은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기존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줄이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담보 인정 비율은 0%로 제한해 사실상 대출을 원천 봉쇄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의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했습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휴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조국혁신당 지도부. 당내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저희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못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비당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해명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읽힌 데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라는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발언이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조국 혁신당 행사에 참석해 피해자를 감싸는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비난해 논란이 됐던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도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부담과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과 관련해선 당 차원의 윤리 감찰이 진행 중이었는데 당 관계자는 원장직 사퇴는 징계와 별개라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할지 여부를 당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최강욱 전 원장을 향해 정계를 떠나라고 공세를 폈고 조국 원장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SNS에 고기인지 된장찌개인지 사진이나 올리며 웃고 떠들 시간은 있어도 정작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할 시간은 없었습니까? JTBC 유정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정부 청사 건물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정부 청사가 공격받은 건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민간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공격을 받아서 1살 갓난아기를 포함한 4명이 숨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도적인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하늘이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정부 청사 옥상에선 연기가 계속 치솟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정부 청사가 공격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Я прем'єр-міністр України Свириденко Юлія, знаходжусь тут, в будівлі уряду. Ми бачимо наслідки цієї ворожої атаки. Локалізована пожежа на площі 800 метрів квадратних. Наші рятувальники продовжують тут працювати. 러시아가 현지 시간 6일부터 이틀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1살짜리 갓난아기를 포함해 총 4명이 숨졌고 44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В Києві ще розбирають завали, можуть бути тіла під завалами. За одну минулу ніч було більше 400 шахедів. Загальна кількість дронів в тому ударі була 810.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살인 행위는 외교로 해결할 문제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범죄라며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부터 종전 및 휴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가을 야구 티켓을 거머쥐는 건 어느 팀일지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3위 SSG가 선두 LG를 잡으면서 5연승을 달렸고 선발 김광현은 2000탈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4위 삼성도 2위 한화를 잡으면서 전날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1, 2위 팀이 나란히 3, 4위 팀에 패했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SSG 선발 김광현이 선두 LG를 상대로 5이닝을 3실점으로 막으며 시즌 8승을 챙겼습니다. 삼진 3개를 보태 KBO 역대 세 번째로 2000 탈삼진 기록도 세웠습니다. 마운드에서 삼진을 자꾸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했던 거를 좀 했던 게 좀 생각도 나고 지금 사실 제가 뭐 계속 어깨 상태가 좀 불편해서 경기 결과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겨냈다는 거에 대해서. 타선에선 한유섬이 1회 투런 홈런 등 2안타 3타점을 올려 7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5연승을 질주한 SSG는 단독 3위를 유지하며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을 높였고 선두 LG는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대구에선 삼성이 2위 한화를 꺾고 4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강민호가 6회 투런 홈런을 날리며 한화에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강민호는 프로야구 역대 포수 최초로 개인 통산 350 홈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팀 승리에 보탤 수 있는 홈런이 나와서 기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의 마지막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삼성 선발 원태인은 시즌 11승째를 거뒀고 한화는 7회 만루 상황에서 대타 손아섭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역전에 실패했습니다. 창원에선 NC 구창모가 전역 후 2년 만에 1군 마운드에 올라 무실점 호투했습니다. NC는 기아를 2대1로 꺾고 4연패에서 벗어나며 다시 7위로 올라섰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제주에 비가 오겠고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전남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제주 32도 등으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